군용 선박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박으로 불리는 FLNG. FLNG는 해상에서 LNG를 시추하고 정지하는 해양 플랜트로 고부가가치 선박 가운데서도 특히 높은 성가를 자랑합니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척당 계약가가 무려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 LNG 운반선 12척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 해군에 도입될 중형 항공모함과 맞먹는 금액이죠. FLNG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탐사 및 채굴, 정제와 액화, 수송, 저장 및 생산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과 산업체로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바다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유식 해상 LNG 플랜트인 FLNG입니다. 이 선박 하나만 있으면 육상에 따로 플랜트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죠. 이러한 FLNG 선박과 관련해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모두 지니고 있는 국가가 자랑스러운 조선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FLNG를 건조하였고 실제 첫 LNG 생산에도 성공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 건조된 5척의 FLNG 선박은 모두 한국 조선업체가 수주를 따내 건조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유일 FLNG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인 셈입니다. FLNG는 육지의 LNG 설비를 바다 위 선박 한 곳에 모두 모아 놓아야 했기에 압도적인 규모를 지니고 있고, 그 크기만큼이나 고난도의 건조 기술도 필요합니다. 길이만 해도 365m, 폭은 60m로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20만 톤에 달하는 LNG를 생산할 수가 있죠. 현재까지는 5척의 FLNG만 세계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국 조선 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FLNG 관련 해양 프로젝트는 올해만 12개, 내년에는 11개 발주가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선박 건조는 한국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카슨 우드 맥킨지 가스부문 수석연구원은 2026년까지 1250만 톤의 FLNG가 건조돼 총 2500메가톤파스칼의 설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더불어 국제석유회사, 업스트림 생산업체, 미드스트림 전문업체 등 업계 전반에서 2030년까지 FLNG 용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FLNG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상 플랜트 대비 FLNG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끼친 영향이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전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유럽연합의 수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몇 년 안에 러시아 화석연료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을 만큼 탈러시아 천연가스는 막상 갈 길이 멀고 험한데요. 노르웨이나 기타 EU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려 해도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처리 시설로 운송해 정제 및 액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높은 건설 비용, 인근 지역의 안전성 문제 제기 등으로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FLNG는 그 과정을 모두 바다 위에서 끝내기 때문에 가스전 옆에서 바로 정제, 저장한 후 배에 실을 수 있고 육상 설비도 필요가 없으니 빠른 시추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특히나 최근 전 세계 해저 파이프라인이 각국의 전략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 폭발 사건이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로만 체르빈스키 대령이 주도한 것이라는 보도를 내었는데요. 체르빈스키 대령은 6명으로 구성된 폭파 실행팀을 지원, 이들이 가짜 신분으로 요트를 빌리고 심해 잠수 장비를 활용해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폭파 실행 계획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사자금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저 파이프라인 파손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이에 작년 9월 26일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1, 2 가스관의 세 지점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4개 가스관 중 1개만 남기고 나머지 3개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잇는 해저 파이프라인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 선박에서 유출된 닻이 파이프라인을 파손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네티즌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불매하는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고의 파손이라며 중국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해저 파이프라인은 수심 수백 미터의 위치에 있어 조금만 파손이 되어도 수리 복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닭과 부딪혀 파손된 핀란드 파이프라인은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복구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죠. 어찌됐든 복구까지 해당
해당 라인은 이용하지 못하니 운용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공급망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럽으로까지 수출되는 그 나라의 민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상 부유식 LNG 설비 시스템인 FLNG의 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탈러시아, 빠른 설치, 안전성, 공급망 다각화 등 여러 이점과 맞물려 FLNG 선박 건조 열풍은 불고 있고 이러한 모든 주문은 한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전세계 FLNG 5척 중 4척을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캐나다향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수주한 캐나다 시더 LNG 프로젝트의 설비도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 16일 캐나다 석유 천연가스 업체인 펜비나 파이프라인은 최근 삼성중공업과 FLNG 수주에 대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규모만 12조 원에 달합니다. 해양에너지 시장 리서치 기관인 마리타임 어소시에이츠는 향후 5년 내에 최대 1,730억 달러, 약 227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168기가 발주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27조 원 수주 대부분은 한국에 몰릴 예정으로 오히려 선주들은 한국조선사의 도크가 비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사의 도크가 꽉 차면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의 건조를 맡겨야 하는데 차선책이 중국이라니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선주들이 불쌍할 지경이죠. 한국의 조선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세계 최고의 해군 함대를 보유한 미국도 한국 조선사에 방문하여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단 한 번도 해외 외주를 맡기지 않은 미 군함 역시 최근 한국에서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소는 운영난, 인력난, 경영 부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의 중국이 해군 굴기를 선포하며 막대한 국가 지원금을 바탕으로 군함을 도장 찍듯 건조해내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죠. 최근 CNN에 출연한 미국 해군 전문가는 한국을 두고 이미 5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며 중국 조선사가 치고 올라오지만 한국 조선소들이 지닌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Well, now we turn our eye on South Korea. Indeed, and our eyes are on Christy Loostow. She joins us live from the world's biggest shipyard. Christy. Hey there, today I'm in Ulsan, South Korea. It's a coastal city just southeast of Seoul. It is the home of the global headquarters of Hyundai Heavy Industries, as well as you mentioned just now, Andrew, the world's biggest shipyard. This place is absolutely gargantuan. It spans out over 7.2 million square meters. And if you want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if we say a football field is 10,000 square meters, this place is equivalent to 700 football fields. Now around me, you can see some of the ship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built. There are 9 dry docks here, and they can churn out about 80 vessels a year. So that averages out to 1 mega ship being built into every 4 days. Now this is the impressive heart of South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the number 1 in the world. Eunice Yoon takes us on the tour. This may not look like advanced technology, but it is. Here at the biggest shipyard in the world, owned by South Korea's Hyundai Heavy, the ships are made of old-fashioned steel, but many of these giant parts are welded together using robots and lasers. It's high-tech equipment like this that Hyundai hopes will keep rivals in its wake. We are currently the world leader, and we are trying to keep this position for a long time to come. So we should maintain our superiority in technology. South Korea's shipbuilders got off the ground in the 1970s when Hyundai first built this shipyard. Though mocked by industry experts for its inexperience, Hyundai quickly became a huge success by using cheap labor and a nearly militant work ethic. Today, South Korea is the largest shipbuilding nation, finishing a new ship every 4 days. But the industry could soon be on the ropes. China is the biggest threat. And the reason behind is that they have a huge customer base by themselves. And the secondly, still their labor cost is cheaper. And the third, they wanted to be a global number 1 leader. Hyundai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control. The company is investing in new designs, testing small-scale models at this research lab. We are making the ships faster, bigger, and more fuel efficient. Streamlining the building process is key too. Engineers cut the time it takes to make a ship by packing pipes and wires into blocks, some as big as apartment buildings, before these mega chunks are stuck together at a nearby dock. And nearly all the parts are made here. Hyundai Heavy is one of the few shipbuilders that actually makes its own engines right at its shipyard. These engines work like regular car engines, except that they're 5 stories high.
Hyundai is also moving into vessels that can double as oil rigs and is starting to build these mammoth ships on land, a unique practice that allows these workers to produce even more ships faster. Right now, we are under the ship. This system uses compressed air to lift ships and slide them effortlessly into the sea. It's just one of the many technologies Hyundai hopes will propel its business to new heights. South Korea is number one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shipbuilding, surpassing Japan just a couple of years ago. And this is why I have the model in my hand. It's an industry it's been in for a very long time. In fact, this is a model of what's supposed to be the world's first ironclad warship, even though it's built in wood. You got to take my word for it. And this was built by the South Koreans back in the 1500s. So they've been a pioneer in this industry for centuries. Thank you very much. Now, we're going to talk now about what South Korea needs to do to keep its top spot prime position. It is number one in the world in terms of shipbuilding, but there are more aggressive, cheaper competitors like China snapping at its heels. So what does South Korea need to do in terms of keeping its top spot in the shipyard business? So joining me again, Peter Bartholomew is the managing director of IRC Limited, and you consult shipbuilders around the world. Yes. Just how big is the China threat? China is certainly going to take a major portion of, let's say, the lower tech, the easier to build ships. However, what Korea is after are the high value added. In other words, ships with a lot of sophisticated technology in them, sophisticated systems. For example, a liquid natural gas system, where the gas is frozen at 168 minus degrees Celsius, with the most incredible safety and control system. Oil rigs of incredible control, pumping oil off the seabed in 3,000 meters water depth. The sophistication is unbelievable. The Koreans, more than the Japanese, more than the Chinese, and perhaps more even than the Europeans, are more adaptable to build a program for shipbuilding involving these complex systems for something that's never been done, and do it quickly, and most important, profitably. So they're keeping a step or two or three ahead of the Chinese in all these areas, and concurrently with that, developing product systems, production systems in the yard, constantly, fanatically. How can we build more efficiently, higher productivity, less waste, faster delivery time, higher quality? And the Chinese are nowhere near that. So, I mean, the Chinese may have the lower end of the market. The South Koreans want to keep the higher end, more profitable end of the market. But still, the Chinese, they also want to move up the value chain. So could China one day surpass South Korea the same way South Korea surpassed the Japanese a few years ago in this industry? It might be possible,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instantly. As I said, the Koreans are constantly moving forward, while the Chinese are also moving forward. The Koreans have this economy of scale that you just described. Not just scale in size, but scal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systems that they are continuously dynamically developing. I see the Chinese yards being more of a static shipbuilding technology. Indeed, starting from ground zero and being quite static. The Koreans have always been a dynamic development. Do the Koreans have any weaknesses that they need to address in order to maintain their position, their number one position? Well, first and foremost, not resting on their laurels, and they're certainly not doing that. What South Korea needs to do in order to maintain its position at the top in this industry? 한강의 기적을 대표하는 산증인인 한국조선업. 비록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경쟁국을 압도하는 기술 초격차로 현재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한국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이자 거북선 조선공의 후예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